안녕하세요. 어젯밤 국민의힘의 내용이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의총장에서 만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포옹을 하면서 의원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제 하루 이렇게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거의 뭐 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한 28분 정도 얘기를 했죠. 뭐 그것도 참석을 또 안 하면서 촉구 결의안 자체가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간에 중재안을 마련을 해서 대표의 발언은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이런 이제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절충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 28분 동안에 자신이 왜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임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2030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28분간의 연설이, 저도 쭉 전문을 읽어봤는데, 이준석 대표라는 한 정치인이 그동안에 벌인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부분들, 어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연설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좀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끌어안는 모양새를 통해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 리더십을 일정하게 보여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두 사람이 과연 정말 어제의 모습대로 그렇게 잘 갈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의 방향, 곧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의 이 선거운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표는 여러분이 뽑았다, 힘을 합쳐서 대선 승리로 이끌자,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 털고 다 잊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대표는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뭐 화해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또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사무총장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의원들의 박수 속에서 의원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표와 윤 후보, 또 권영세 사무총장, 김기현 원내대표 4명이 이제 이 대표가 운전하는 그 전기차를 타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 평택의 빈소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거운동 이 흐름이 상당히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어떤 화합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2030의 이 세대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선거운동이 상당 부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처럼 그 같이 뭐 이준석 대표가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타고 뭐 이런 모습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전략적으로 축을 본다면 2030 세대, 그리고 이 집토끼들 지지층의 결집, 이 부분이 일단은 두 축으로 강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1분 1초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지지를 다시 끌어모은 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도 밀리는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윤 후보가 거의 이제 3위를 차지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다시 되잡아서 2030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일단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집토끼를 다시 재결집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대구, 경북,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좀 흔들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차단하고 다시 그 지지세를 묶어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일종의 이제 세대 결합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강하게 묶어 세우고 2030 세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도 묶어 세우는, 그래서 2030 세대와 6070 세대를 결합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선거운동 전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축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10%를 넘기는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보수 중도 지지층,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해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흐름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현재 민주당의 흐름과 비슷하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많이 이제 뒤처진 거죠. 지금 시간이 뭐 한 60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른바 일모도원의 상황입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밀도 있는 선거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처가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공정 이미지가 훼손된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 전반의 흐름이 좀 치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최근 뭐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허술한 뭐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보가 공약도 잘 숙지를 못 한다든지,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3프로 TV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개론만 얘기하지 강론을 제대로 얘기를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정책 능력의 미흡, 이런 것을 노출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치밀한 선거운동 전반의 메시지라든지 일정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후보의 이런 정책 능력, 토론회 등과 관련된 대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런 큰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고 성격도 굉장히 치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보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후보의 어떤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 후보의 말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이 극적인 갈등 봉합은 뭐 이제 선거 전 부분에서 어떤 기본적인 좀 달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갈 길이 멀고 과연 현재 20%대로 떨어진 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재명 후보와 박빙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향후에 펼쳐지는 이 선거운동의 흐름이라든지 민심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